신입사원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거 2단원 각기둥과 각불 심화 문제 풀이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30쪽 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밑면과 옆면의 모양이 다음과 같은 입체 도형이 있어요. 밑면의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팔각기둥이겠네요. 팔각기둥. 자,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니까 기둥이 되겠죠? 자, 이 도형의 모든 옆면의 넓이의 합은 자, 옆면의 넓이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밑면 없이 옆면만 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고 하시면 되겠죠? 자, 옆면이 여기가 6cm가 되겠죠? 이 밑면 이쪽 부분과 이제 맞닿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옆면 하나의 넓이는 6 곱하기 11이 될 거고, 팔각기둥이니까 이 옆면이 총 직사각형이 8개가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8까지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산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 528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문제가 간단했어요. 여러분들 문제만 잘 읽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꼭지점 면 모서리의 수의 합이 74개인 각기둥의 이름은 어느 것입니까? 지금 일단 각기둥이라고 했는데 몇 각기둥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네모각기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꼭지점 네모각기둥의 꼭지점수. 꼭지점수는 기둥이기 때문에 얘들아 밑면에 있는 게 네모개면 위에도 네모개에서 총 네모개 곱하기 2가 되겠죠? 네모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네모 더하기 네모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의 수는요. 네모 각기둥의 면의 수 이렇게 적어볼게요. 면의 수는 옆면이 얘들아 네모개가 있을 거고 밑면이 2개가 더 추가됐을 거니까 네모 더하기 2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모각기둥의 모서리수 이렇게 해서 표현해 보시면 모서리는 위에 총 네모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네모개가 있을 거고 밑에 이렇게 네모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모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네모각기둥은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 아이의 총합이 74라고 했어요. 그죠? 총합은 얘랑 얘를 다 더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네모가 총 몇 번 더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네모 곱하기 6이겠죠? 거기다가 더하기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2까지 처리해 주신 게 74개다. 그럼 네모 곱하기 6 한 건 72개가 되겠죠? 그러면 네모의 값은 72 나누기 6 하셔서 1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2각기둥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문제 풀이해 볼게요. 옆면이 모두 오른쪽 그림 같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각불이 있습니다. 모든 각불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143cm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각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요 녀석 긴 거 4개,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4개 이런 식으로 왔겠죠. 그러니까 얘는 네모각불이라고 한다면 각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9cm짜리가 네모개가 있을 거고 4cm짜리가 네모개가 있겠죠? 그러면 9 곱하기 네모는 네모가 9개 있어요 라는 말이고 4 곱하기 네모는 네모가 4개 있어요 라는 말이니까 이거 두 개를 길이를 다 더하신다면 네모가 총 13번 더해지겠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13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녀석이 143cm래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네모는 143 나누기 13으로 구할 거니까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11각불이에요. 그럼 여기서 구한 건 11각불이 아니라 꼭지점 수랑 모서리 수를 더해보라고 했어요. 11각불의 꼭지점 수는 11 더하기 1이 되겠죠? 모서리 수는
11 더하기 11 또는 11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더해보자. 그럼 22 더하기 12 이렇게 될 거니까 34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먼저 떠올려 보시고 어떻게 더하면 될지 확인을 해 보시고 천천히 다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번도 풀이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각기둥의 전개도를 둘레가 가장 길게 되도록 만든다면 전개도의 둘레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얘들아 전개도의 둘레예요. 전개도의 둘레. 이게 가장 길게 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각기둥을 볼게요. 여기가 6cm짜리고 여기가 13cm짜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서리 중에서 지금 제일 긴 부분이 13cm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잘라야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드러나도록 전개도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런 전개도 있죠? 여기 6개짜리, 이 육각형 맞아요? 오각기둥이구나. 그럼 5개. 자, 이렇게 5개짜리.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각형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렇게 오각형.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일 긴 거, 13cm짜리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군데만 드러나게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6cm짜리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6cm짜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짧게 되도록, 둘레가 가장 짧게 되도록 만든 전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비교를 해서 가장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밑면 오각형을 두고요. 13cm짜리를 이렇게 다 펼치는 거예요. 이런 전개도가 제일 둘레의 길이가 긴 형태로 이렇게 자른 게 될 거다. 근데 밑면 2개니까 여기에 오각형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접히는 부분 전부 다 점선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그림을 그린다고 전부 다 실선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봐도 13cm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군데나 드러났잖아요. 13cm짜리가 10군데네. 그럼 13 곱하기 10 해서 130cm가 일단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 6cm짜리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6, 7, 8. 그러면 6cm짜리가 8군데니까 6 곱하기 8 해서 48c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 전개도의 둘레의 합은, 둘레의 길이는 이거 2개 더해주시면 될 거니까 178cm입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표에 있는 단원 종합 문제 중에서 34쪽에 있는 10번, 11번, 12번 문제도 심화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를 보시면 자, 밑면과 옆면이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이 있어요. 옆면이 일단 직사각형이니까 얘는 기둥이겠죠?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니까 얘는 육각기둥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입체도형의 모든 옆면의 넓이의 합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아이 옆면이 일단 가로가 4cm가 될 거고요. 그러면 4, 9, 3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잖아요. 옆면이 얘가 몇 개가 될 거냐면 6개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6까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은 한번 스스로 해볼게요. 스스로 해서 정답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풀이 또 해봅시다. 사각기둥의 전개도에서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이까지네요. 리을 여기까지죠. 자, 요 아이의 넓이가 182제곱센티미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문제 속에 있는 것보다 그림 속에 있는 게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거니까 여러분들 그림에다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분 리을 디귿의 길이는 얼마이니 모르니까 우리 일단 네모로 처리해 볼까요? 그럼 얘는 직사각형이니까 얘들아 가로 곱하기 세로로 우리 넓이를 구했겠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의 길이는 보시면 여기 있는 게 5cm, 여기는 8cm, 여기는 5cm, 여기는 8c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길이가 26cm 이렇게 될 거예요. 26cm. 그럼 나는 26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182가 될 거니까 네모는
182 나누기 26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직접 해주시면 몇 센티미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은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 12번 문제 이렇게 봅시다. 밑면의 모양이 같은 각기둥과 각불이 있습니다. 각기둥도 있고 각불도 있구나. 각기둥의 꼭지점, 면, 모서리의 수의 합과 각불의 꼭지점, 면, 모서리의 수의 합의 차이가 16일 때 각불의 이름은 우리가 몇 각불이고 몇 각기둥인지를 모르니까 네모각불, 네모기둥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네모각기둥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네모각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네모각 기둥은 위에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둥이죠, 지금. 그 다음에 네모각불은 무슨 모양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사각기둥과 사각불을 예를 들었지만 여기가 오각형일 수도 있고 육각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생각하기가 좋게 대충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녀석의 꼭지점 수는 네모개가 밑에 네모개, 위에 네모개 이렇게 있을 거니까 꼭지점 수는 네모 더하기 네모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면의 수는 옆면이 네모개가 있을 거고 밑면이 위아래로 두 개가 있을 거니까 2를 더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모서리 수는 밑에 모서리가 네모개가 있을 거고 옆에도 네모개가 있을 거고 위에도 네모개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3인데 우리는 더하기로 표현할 거니까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로 표현을 일단 해볼게요. 이제 각불 가지고 봅시다. 네모 각불의 꼭지점 수. 자, 꼭지점 수는 밑에 일단 꼭지점이 네모개가 있을 거고 위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모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면의 수는 옆면이 일단 네모개가 있을 거고 밑면이 하나 있으니까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모서리 수는 옆에가 네모개가 있을 건데 밑에도 네모개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모 더하기 네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모든 수들이 합과 밑에 있는 모든 수의 합을 빼보라고 했어요. 차이가 16개가 난대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건 더하시면 이걸 다 더하겠다는 거죠? 네모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더하고 더하기 2를 한 거예요. 밑에 있는 녀석은 요걸 다 더한 거죠? 네모개가 하나, 둘, 셋, 4개 더하고 1 더하기 1, 2를 더한 거예요. 그럼 빼볼게요. 빼면 네모가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 위에서 2, 밑에서 2 이렇게 빼면 되겠어요. 그럼 남는 게 누가 남냐면 네모가 2개가 남네요. 그래서 네모를 2개를 더한 아이의 형태가 16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는 8이죠. 맞나요? 그래서 각불의 이름은 팔각불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